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22화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기상청 결혼을 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복잡한 이슈들 동치미처럼 속 시원하게 송치미님과 함께 다뤄보는 코너 송치미의 진행자 YQ채입니다. 박모찌입니다. 네, 송치미입니다. 예, 이번에 송치미에서 다룰 주제는 쇼폼과 도파민 중독입니다. 올린 영상과 글을 보고 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최근에 쇼폼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가수들도 그 쇼폼에 맞춰서 챌린지를 준비하고 하면서, 되게 유행이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긴 했었는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이게 내가 그냥 짐작으로만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맞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도파민 중독이 됐구나. 난 이미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쇼폼은 많이 보시나 보네. 생각보다 그 유튜브 그 쇼츠를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쇼폼. 그 있잖아. 드라마, 영화 한 편 보기에는, 그럼 영화는 이제 시작하면 그래도 2시간, 2시간 반이니까, 이거는 너무 피곤해서 못 봐. 그리고 쇼폼을 2시간 봐? 3시간 그렇지. 보지, 그거 누워갖고. 그러니까 그게 졸라 웃기다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그래놓고 현타가 딱 온 거야. 아니, 이럴 거면 아까 그 영화를 봤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 왜냐면 아까 10시인 거 봤는데 봤더니 12시 반인 거야. 이러면 영화를 봤어야 되잖아. 그런 걸 알고 있었죠, 제가. 중독이다. 송치민뿐만 아니라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음. 쇼폼은 사실 뭐 영상으로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의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그 효과가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쇼폼 중독이 사회현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송치민님은 대답을 하셨고 박모찌님은 쇼폼을 많이 보시나요? 저는 주로 화장실 가서 쇼폼을 많이 봐요. 화장실 똥폼이네, 똥폼. 그러다 치질이 옵니다. 못 큰일 납니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못 일어나서 큰일 납니다. 나 화장실에서만 네. 보겠어라고 절대 다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길게 앉아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잠깐 뭐, 인스타 들어가서 볼까? 하고서 들어갔는데, 애들 소식이 별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이 저를 쇼폼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쇼폼으로 몇 개 이렇게 쓱쓱쓱 넘기다 보면은 바보처럼 웃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엄청 막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이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꽤나 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솔직히 뭐 영상이나 그런 걸 많이 좋아하지만 게임도 좋아하고 근데 쇼폼 같은 경우에는 솜사탕 같아가지고 보고 나면 너무 남는 게 없어서 일부러 안 봅니다. 예. 쇼폼 보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현타가 오거나 일상에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나요? 자신의 경우가 아니라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음, 송시민님 일단 저는 현타가 오는 게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음, 영화는 못 봐. 후회. 드라마는 못 보는데 쇼폼을 3시간 봤을 때 아유, 씨.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네. 음, 근데 쇼폼 모아 제가, 태산.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걸 끊어야지 일상이 지루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적당히 보고 있어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거 좀 아니지 않나라고 느끼는 게 사실 우리 엄마예요. 음, TV를 켰어? TV를 켜고 유튜브 그걸 보는 거예요. 쇼츠를 보는데, 그게 우리 엄마 알고리즘이 막 이렇게 강아지가 걸렸나 봐. 그러면 강아지 귀여운 영상들 있잖아, 막. 강아지가 뭐,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나온다든가 그걸 계속 보고 계셔. 엄마 TV를 꺼. 아니야 안 볼 거야. 근데 계속 누워서 계속 보니까 저희 엄마는
지금 본인은 이제 72세라고 하고 다니는 70세잖아요. 아, 저 노인도 저걸 보고 깔깔대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걸 볼 때 약간, 왜냐면은 엄마는 못 느끼지만 여러 가지 이유예요. 저희 엄마가 이제 집에서 이제 그 채널 A랑 TV 조선? TV 조선이랑, 왜냐면 거기에 나오는 트로트를 보시니까 음. 걔가 틀어져 있으면은 이연사 여러분께 약간 이런 톤으로 계속 방송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쇼폼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노를 차려요, 우리 엄마가 요즘에. 안 그러던 분이 좀 화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약간 뚜렷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을 좀, 근데 그게 이제 나이부터 다 해서 그런 건지, 왜냐면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약간 저는 엄마 저런 프로 보지 마. 자꾸 저거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프로야라고 하는데 안 믿긴 하는데, 좀 쇼폼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잠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내심을 바닥나게 하죠. 맞아요. 실제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왜 쇼폼을 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동작이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그냥 들어갔을 때 뭔가를 보려고 하면은 내가 그거를 눌러보고 내 동작이, 내 동작이 많아요. 눌러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계속 넘겨보다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뒤로 가기를 누른 다음에 다시 서칭을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근데 쇼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틀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위로 올리면 돼요. 쓱쓱쓱 올리면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쓱쓱쓱 올리고 내가 본 기록의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나면은 그걸 또 맞춰서 알고리즘을 해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뒤로 넘기면 나올 수 있게 해주잖아요. 동작이 간소화되니까 이게 훨씬 더 뭔가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 나는 쇼츠를 PC로 보는 사람도 없을걸? 그쵸. PC 유튜브에 있어도 PC로 안 보는 거 핸드폰에 있어. 최적화돼 있죠, 맞아. 핸드폰에. 그래서 TV를 틀어놔도 이 동작이 너무 간편하니까 한 번, 두 번 봤는데 나중에는 TV를 보고 있는 시간보다 내가 휴대폰을 넘길 시간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실 때가 있나요? 그래서 지루함, 이걸 안 한다고 했을 때 약간 그런 거죠. 그냥 그 심심풀이 땅콩으로 휴대폰을 킬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걸 켰을 때에 그냥 뭐 애들 소식 보는 게 이전에 전부였다면은 이제는 그냥 쇼츠를 계속 넘기면서 일상의 어떤 따분함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저한테 도대체 왜 밤마다 맥주를 먹느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여기도 그런 단어도 있더라고. 고기농성 알코올 사용 장애인. 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먹지 마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자기 딸이 자꾸 술을 먹으니까 앞에다가 막 그 딸 방문에다가 막 그 먹지 않아야 되는 뭐 그거 글을 써서 아빠가 붙여놨다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럼 막 여기서 사람이 그 아빠는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 왜 술을 먹는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제 딸한테. 그쵸. 그랬더니 목사님도 저한테 그러네요. 자매님은 그러면 왜 술을 매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너무 매일이라고 강조하지 마요라고 하는데 사실 매일이에요. 왜 매일 드세요? 그러는데 심심해서예요. 저는 퇴근을 해서 늦게 퇴근하면은 이미 방에 들어가서 방에서 TV 켜놓고 쇼츠 보시는 엄마가 있던가 조금 일찍 가면 거실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엄마에게 효도 타임이 되기 위해서 제 방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자식이 왔는데 사람하고 얘기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는 한 9시쯤 방에 들어가는 거야. 거실에서 괜히 TV 켜고 그럴 필요 없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OTT 연결이 되어 있는 저는 그거를 이제 크롬캐스트로 연결을 해놔갖고 연결을 해서 보는 건데 내 방에서 아무랑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책을 읽고 싶지도 않고 심심해. 근데 아직 잘 시간은 아니야. 아직 졸리진 않아. 그럼 술 먹는 거예요. 심심해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심심풀이 맥주를. 술을 안 먹는 사람이었으면 일상의 지루함을 느낀다에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지금 쇼폼보다는 약간 맥주에 좀 더 의지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 맥주를 드시면서 쇼폼을 보진 않으세요? 맥주를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쇼폼을 보죠. 삼박자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유튜브를 대체로 보는 편이에요. 유튜브. 맞아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뭐 발가벗은 세계사 이런 거. 발가벗은 남자는 안 보세요? 그건 안 봐. 아, 별로 안 아쉽네. 궁금해. 그 뭐 오케이. 궁금해하지. 뭐 젖꼭지 3개만 볼게요. 자, 이게 걔들이 해주는 얘기를 되게 진지한 말이 아닌 약간 예능 같은 느낌으로 주는 지식 정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하지만 유익해야 돼. 그래야지 어디 가서 그래야지 쌓이는 거. 기사에서도 봤지만 정보를 얻었다라는 마음으로 죄책감도 덜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맥주를 마시면서 저는 유튜브를 보는 거죠. 뭐 유시민 작가가 나온 얘기를 보면서 맞아. 엄청 오늘도 유식이 1 상승했어. 이런 마음에 술 취해 잠들죠. 네, 약간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마 아니었으면 일상의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밤에 가서 그래서 난 늘 궁금해. 밤 9시 넘어서 도대체 뭐해 다들? 이런 거.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 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나는 심심해서 맥주를 마시면서 유튜브를 보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런 미드를 보거나 영화를 탐닉하는데 당신들은 뭐해? 물어보면은 뭐 대단한 사람은 없어.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 아니면은 조금 괜찮은 사람이 뭐예요? 책 읽기? 운동. 운동. 집에서 누가 책을 읽어요? 뭐. 운동하고 네. 와서 씻고 잔다. 이 정도인 거. 아니면 난 10시에 자. 일찍 자거나. 그럼 일찍 일어나 그러면 그 사람 나보다 일찍 일어날 거 아니야. 그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 산책해? 요 정도가 최고예요. YQ채님은 뭐해? 밤 9시 넘어서? 좀 게임하거나 저도 뭐 영상을 보거나 뭐 운동을 하거나 그러죠. 네. 비슷하지. 맞아요. 저도 꾸쭈님은? 책을 읽으려 노력하는데 결국엔 영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동작의 간소화이기 때문인 것 같아. 책은 의지를 갖고 내가 읽어서 해석하는 그 동작이 많잖아요. 그냥 자세도 힘들어. 자세도 힘들고 자세도 힘들어. 눈앞에 딱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TV는 그냥 리모컨 하나 딱 온 해놓고 계속 보면은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동작의 간소화. 그것도 되게 네. 중요하네요. 맞아.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뭐 동생이 야 그렇게 좋으면은 그거를 다운받아서 봐 그랬어. 제가 옛날에 뭐 그런 CSI 좋아하고 옛날 시절에 다운을 받아서 동생이 담아줘도 안 보는 거야. 그걸 넣어서 부팅을 하고 부팅을 맞아.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 그냥 TV를 틱 키는 게 피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TV에서 해주는 다른 걸 봤던 거지. 그러네요. 게을러서 그런 거네. 맞아요. 되게 게을러요. 귀찮아 모든 것이. 네. 아무 그러네. 동작의 간소화는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것도 큰 영향이긴 난 하네. 너무 큰 영향인 것 같아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쇼폼을 많이 안 보니까 뭐 이런 쇼폼 때문에 일상생활 현타가 오진 않는데 근데 뭐 저도 별 이유 없이 유튜브를 몇 시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현타를 경험한 적은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도파민이 많이 필요한 고자극 인간이어서 평소에도 일상에서 지루함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냥 확실히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루함을 배로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자극이 없는 거를 잘 못 견디죠. 그래서 그래도 그거는 좀 뭐 노력도 하고 후천적으로 학습도 돼가지고 그런 지루함이나 안정감을 즐기려고 노력하고 도파민도 추구하는 것도 뭐 마약을 하거나 뭐 음주를 하거나 그런 범법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음주가 뭐 범법이라뇨. 저는 뭐 음주를 통해서 범법을 저지른 적도 네, 그거는 또 있어가지고 인정합니다. 예, 게임이나 뭐 운동, 영상 보기, 뭐 독서, 음악 감상 같은 걸로 뭐 여행도 가고 그런 걸로 대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마약을 제재하는 것보다 쇼폼을 제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약을 제재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일단 마약은 이미 제재하고 있잖아요. 마약이 완전히 합법적인 나라가 있어요? 뭐 히로폰 같은 거가? 그러니까 그런 건 필로폰이 없죠. 없지.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마약을 이렇게 제재하는데 드는 뭐 예산이나 그런 거를 쇼폼을 제재하는데 그만큼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돈이 두 주장을 하는 배면은 거지. 두 개 다 하면은 좋겠지만 이쪽 돈을 빼서 풍선 효과처럼 이쪽으로 하면 또 저쪽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 쇼폼 그 주신 기사 쭉 영상 보면서 뭐 대기업이 뭐 A, B를 뭐 해갖고 선택하게 해갖고 뭐 하는 거 있잖아. 그 AB 실험 같은 거 해갖고 뭐 결국에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쇼폼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걸 보고 왜냐면 그게 다 마케팅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랬겠지만 네.
아니 이 정도면은 결국엔 돈 많은 새끼들이 나를 또 그렇게 중독자를 만들고 있구나. 그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제지를 그러니까 하자. 그런 거라기보단 특히 뭐 성인들이야 그래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쳐도 이건 저는 애들의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니까 저 말씀드렸듯이 이건 합법적인 디지털 마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단순히 유튜브나 SNS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진짜 그 쥐 실험이랑 똑같잖아요. 버튼 음, 누르면 버튼 계속 누르는 거랑 똑같잖아. 음. 그러니까 전 이거는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제지가 필요하다. 뭐 틱톡이나 릴스나 그 유튜브 쇼츠나 이용하는데 그런 제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얘기를 사용 해주세요.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사용 시간 제한으로. 근데 지금도 휴대폰 락을 걸 수 있잖아요. 부모들이 그 청소년들 휴대폰을.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제지하진 못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도 권리가 있으니까. 아니요, 걔들의 권리고 떠나서 네. 부모가 저는 이제 친구들이 그 정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 음. 뭔가 이제 이렇게 부모가 이거를 아예 제어를 할 수 있다면서 엄마가 밖에 나가서도 얘를 제어할 수 있대요. 원격 제어. 원격으로. 원격으로 네, 이제 돼요. 걸어놨잖아. 그러면 딸이 난리가 전화해서 나죠. 개지랄을 한대. 막 울고 불고 그러니까 난 막 그게 성질 그쵸, 내고 막 그쵸. 이미.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 청소년들은 담배나 술을 못 사잖아요. 응. 근데 뭐 사는 개중에 뭐 다른 방법 써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법적으로 금지를 시킬 필요가 그래, 있다. 어디 그 기사 보내준 거 보니까 뭐 프랑스는 15세 아니 뭐 교실에 핸드폰 못 갖고 들어오게 하고 뭐 어디는 뭐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있다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알려졌겠지만 이제 이게 너무 쇼폼 위험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었겠지. 그냥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그랬는데 음. 생각보다 너무 효과적이고 이게 너무 이제 잘 돼가면서 그들의 손을 떠났겠지. 그들이 뭐 진짜 모두 인류를 다 바보로 만들겠어라고 만든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늘 법이 늦게 따라가잖아요. 따라오는데 그러면은 이미 중독된 내 친구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쵸. 이미 중독된 내 아이들도 이미 있고, 중독되어 있지. 핸드폰 갖고 뭐만 하면 핸드폰 이러고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어른들도 중독되어 있는데 그렇지. 아이들 어떻게 그렇지. 교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있었잖아.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책을 읽습니다는요. 제가 청소년 때도 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부모도 이미 그 부모가 뭐 40대도 그렇지만 더 젊은 엄마 아빠들이 본인들도 그럴 텐데. 그쵸.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걸 하면서 애한테는 너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는 내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자라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미성년자니까 내 말을 따라와. 그러고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안 해. 과연 그럴까? 나는 고등학교 때 술 먹었는데. 뭐 이런 것처럼. 근데 마이크쌤 얘기처럼 좀 이런 좀 제지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 how to를 모르겠어.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거는 효과적으로. 법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정책을 해야지 제도화 아니 시켜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정책 내놓으면 다 이상한 거 내놓던데? 이거 누가 생각한 거야 이거 뭐 이런 것들. 말 같지도 않은 거 내놓잖아.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정책들 내놓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건 뭐 연구 결과나 실제로 안 좋다는 것들이 뭐 의학적으로나 다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왜 문제라고 보면은 쇼폼은 제일 문제인 게 좀 맥락이 파괴되는 게 좀 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긴 글이나 긴 영상을 못 보면은 다 뭐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일을 하려고 해도 다 긴 글, 보고서를 읽고 뭐 책을 읽고 다 긴 글을 보고 논문을 읽고 긴 글을 보고 긴 글을 써야 되는데 그 짧은 거에만 익숙해지면은 그거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뭐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뭐 쇼폼으로 할 거야? 그건 안 되잖아. 쇼폼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지. 그러니까. 그 그래서 독서 얘기할 때도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독서 많이 해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수학 과외 할 때도 제가 과외를 14년도까지 했잖아. 2013년도까지. 그 전에 수학을 하는데 내가 경쟁력이 있기 위해선 저는 엄청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보들의 슈퍼스타 같은 애들 있잖아. 40점을 80점, 90점까지 올리는
3등급까지 딱. 그러니까 바보들의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 아이들에게 막 자존감을 높여주고 막 공부하면서 더 이상은 안 돼. 왜? 그건 내 머리에 한계이고 네 머리에 한계거든. 그치.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독서 지도사 뭐 이런 사설 막 그런 거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낮에 애들이 다들 뭐 우리 애는 응용 문제를 못 풀어요. 그 응용 문제가 그 4줄짜리 있는 거 있잖아요. 영희하고 철수가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거를 못 읽는 거니까 내가 독서 지도사를 따서 그래서 우리는 방학 때는 이런 거를 무료로 대신 책값이랑 간식값은 갖고 와라. 책은 사서 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데 친구들한테 야, 독서 다 필요 없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운동 열심히 하고 왜냐면 운동으로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를 경험해야 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혀야 돼. 제 친구들이 아무도 듣지 않았어. 그리고 간혹 우리 애는 책 많이 읽어. 보면 Y, 공룡 이야기 뭐 이런 거. 그건 책이 아니래요. 와이큐차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독서는 텍스트만 있는 책. 텍스트만 읽으면서 이거의 연관과 인과관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거는 어린이 삼국지, 그리스 로마 시대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는 책. 그래서 생각하면 성경도 좋다는 좋겠네, 거야. 성경도. 성경은 지금도 어려운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얘들은 이제 더 지금은 책을 안 읽는다가 문제가 아니야. 책을 뭐 우리 애는 뭐 Y를 읽고 우리 저 안 읽어 그냥 다 기저귀 차고 핸드폰 갖고 있는데 뭐 애들 문제가 심각하지 진짜. 그 생각이 점점 애들이 성격도 좀 급해지고 더 빨리 당장 이게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 고기능성 알코올 사용 장애인들 이게 한마디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들이거든요. 접니다. 알코올 의존증. 근데 이 쇼폼도 저는 알코올처럼 문제의식 없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지고 사회와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거라 예상이 되고요. 한마디로 고기능성 쇼폼 사용 장애인들이 늘어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이런 쇼폼 사용 제한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얘기했지만 청소년들과 어린이 대상으로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 술 못 마시고 담배 못 피게 하는 게 뭐 어른한테도 안 좋지만 애들한테는 그 뇌나 치명적이지. 장기 발달에 왜 치명적이잖아요. 우리 여기 계단 올라차에 계단 타잖아요. 써있잖아요. 학생들 여기서 담배 피지 마요. 뼈 사가요. 부모님한테 연락할 거예요. 뼈 사가요를 내가 너무 오랜만에 듣는 거야. 우리 옛날에 담배 피우면 진짜 너 뼈 삭는다. 키 안 큰다 그랬는데 다 그때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린 나이에 진짜 발달이 좀 안 되는 거지. 고등학생은 펴도 되지 않나 그러면? 뭐 그건 사람마다 발달 음. 정도가 다르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그래서 뭐 쇼폼을 끊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쇼폼을 끊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게 일단은 막 중독의 사면서가 있더라고요. 사면서가 내가 이거에 대한 내성이 있는가? 내성 그리고 그 다음에 금단 현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갈망 이 3가지가 있는데 쇼폼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중독인가가 아직까지는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내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나에게 더 자극적인 걸 주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내성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금단 현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같은 느낌처럼 제 안에 약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거는 내가 행위를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사서 마시잖아요. 이 과정들이 뭐 매일 있어. 그러면은 내 행위가 너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안 마셨을 때 큰일 날 것 같은데 나 안 마셔가지고 오늘 막 미칠 것 같은데 막 갈망, 금단 막 이런 형상들이 좀 더 확 와닿는데 쇼폰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그냥 24시간 내 옆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단 현상이 있는 건지 이걸 갈망하고 있는 건지라고 그 의식을 하지 못해서 내가 중독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끊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모찌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이 확실하네요. 왜냐면 저는 말했잖아요. 너무 많이 사도 짝으로 사도 걱정돼. 모자라면 내가 어떡하지? 많이 먹을까 봐. 진짜 좀 많이 먹거든요. 저 진짜 평일 저녁에 3000cc 먹고 자는 적도 있어요. 5, 6에 30 맞지? 6개 다 먹고 잔 거야. 그러니까 다음날 더욱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지.
말 그리고 그대로 물배 찾네. 맥주는 숙취가 좀 있거든요, 술이.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은 누가 야쿠르트 배달하듯 2캔씩 배달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사러 가는 행위도 귀찮아. 그래서 내가 안 사고 일부러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 슈퍼가 문 닫는 시간이 있잖아. 11시. 안절부절해. 지금 사올까? 지금 사올까? 그럼 나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저는 일단 이 쇼폼에 대해서는 제가 그 침대에 누워서 3시간 봐놓고서는 현타 왔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뭐 가끔은 보죠. 많이 보면 1시간까지는 보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야 이거 진짜 안 보는 게 좋겠다. 안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차라리 그냥 유튜브 영상을 틀거나 그러니까 다른 영상을 보고 쇼폼을 말고 그러니까 내가 대체제. 생각하는 대체제를 트는 거야. 영화를 튼다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예능을 튼다든가 아니면 잠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쇼폼에서 책으로까지는 못 가겠어.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 다른 아이로 좀 가긴 하죠. 왜냐면 1시간짜리 요즘 드라마가 1시간 안 하거든요. 50분? 아니 더 긴 것도 있어. 1시간 반짜리 있잖아. 제가 요번에 긴 끝낸 게 진짜 3월에 그 바쁜 와중에 끝낸 게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끝냈어요. 아. 이거는 막 70분, 80분씩 해. 거의 근데- 한 편 영화죠. 뭐. 그거를 보는데 약간 다짐하고 봐야 되는 거 있잖아. 아유, 내가 볼 수 있을까? 쇼폼은 다짐 안 하는데, 근데 그냥 차라리 내가 저걸 정주행을 하나씩 하자. 쇼폼 때문에 약간 쇼츠 때문에 약간 충격받아갖고 차라리 그러니까 슬기로운 감방 생활 쇼츠를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게 걸려 올라오니까 너무 맞아. 해롱이가 얘기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보자. 그래서 그냥 드라마를 그냥 쭉 정주행을 했어요. 더 멋진 거는 여기서 운동으로 가든가 여기서 책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너무 멀고 험하고 그냥 긴 드라마 보기로. 험난한 길이지. 혼자 너무 그래. 방에 혼자 있는데 심심하단 말이야. 되게 말할 사람도 없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은 중독됐었기 때문에 끊기 위해 노력 중인데 슈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지도 않으니까 끊으려고 노력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부러 그런 거. 약간 슈폰은 마치 동성애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느낌처럼 쇼폼은 그냥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건 좀 아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다. 상한 음식이다. 약간 그런 어. 상한 냄새가 나요. 안 좋은 음식. 음. 왜냐면 이게 얘기했지만 슬기로운 깜방생활 쇼츠로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파편화가 되는 거야. 내용을 맞아. 긴 내용을 읽어야지 그 쇼츠에 있는 그 장면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 장면 씬 컷 그 컷만 보면 그게 뭉쳐져가지고 한 작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부분만 보고 이 작품이 이런 작품이구나 라고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전체 다 봤더니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달랐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맞아요. 근데 그 쇼폼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건 왜냐면 유튜브는 그 체류 시간이 필요하니까 앞에 뭘 주저리 설명을 많이 하잖아. 맞아요. 근데 얘는 딱 그것만 주는 거야. 맞아요. 여자들 머리 예쁘게 묶는 법. 맞아요. 빠바바바 다 걸려. 똥머리 예쁘게 하는 방법. 빠바바바 다 걸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 또. 근데 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에는 사실 내가 시간을 낭비하기가 싫어. 그래 그러니까 깔려 영화를 있는 빨리 거잖아요. 감기로 보는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근데 쇼폼 이거는 볼 줄 근데 알았어. 빨리 감는 거랑 또 결이 다른 게 뭐냐면 빨리 감는다는 건 그 작품을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거든 안 좋아하는 거든 다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쇼폼은 그냥 아예 그걸 포기하고 그냥 빨리빨리 그 뭐 엑기스만 쏙 골라 먹겠다. 이거 요약본 보는 것보다도 안 좋아 솔직히. 드라마는 근데 너무 재밌긴 해. 왜냐면 또 본 드라마를 보면 나는 내용을 아니까 그것도 재밌어.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게 쇼츠에 걸려 올라와. 봐. 나는 이 내용을 다 아니까. 그것도 또 봐요. 뭐 재밌는 내가 이게 보면 순기능이지. 얼마나 재밌는지를 내가 아니까 그것도 좋아. 약간 마음이 그러면 맨날 보던 드라마 보는 것 같아갖고 이제 새로운 드라마를 파야죠. 그래서 저는 그거가 문제다. 쇼폼이 맥락이 파괴가 되고 파편화가 되니까 인내심도 짧아지고 그게 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쇼폼으로 뇌가 절여지면은 팝콘 브레인이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과 같은 긴 글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팝콘 브레인들이. 음.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영상을 보다가 어느 날 긴 글을 읽으려고 하면은, 내가 난독증인가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질 못하고, 뭐지? 핵심이 뭔 거야? 막 계속 핵심을 찾으면서 글을 이렇게 제가 표류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좀 지금 집중을 못하는 음. 사람이구나, 라고 딱 이렇게 위기의식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복음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충격요법이지 않을까요? 그 쇼폼으로 절여져 있다면은? 오, 근데 어떤 식으로 충격을 줄 거예요? 뭐, 그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예수천국 불신지옥과 아, 같은 이런 형태가 오히려 더 먹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흠,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거? 응. 베스트 5 이런 거? 우리는 다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딱 이렇게 뭔가 직관적으로. 충격적인 멘트를 줄 수 있고. 그럼 다 도망가겠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음, 저는 이제 이거 있잖아요. 어, 지금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 살아온 세월이 있다가 이게 시작된 거고, 지금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이거에 노출을 됐으니까. 맞아요. 우리야 성경 같은 긴 글을 보고 이러면서 뭐 충격, 뭔가 이렇게 좀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집중을 못하고 있어. 위기의식을 딱 모찌님처럼, 느껴. 모찌님처럼, 내가 왜 이렇게 책을 제대로 못 읽고 있지? 내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있구나를 인지하는 거고, 음. 그 세대는 아예 책을 읽지 않는 거잖아. 책을 읽지 않으니까, 아, 복음, 말씀, 일단 바보들한테는 쉽게 얘기해 주는 수밖에 없지. 모찌님 얘기한 예, 것처럼. 근데 그러면은, 더, 뭐라 해야 되죠?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한 번 듣고 아니면 안 오겠지. 뭐 그렇죠. 그런 생각, 이건 아니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네? 내 컨텐츠가 아니네? 그럼 안 듣겠지. 음. 그런 생각 드네요. 그렇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인류가? 진짜 인류 얼마 안 음, 남았는데? 진짜. 어떻게든 인류는 살아남는데, 뭐, 바보들의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음, 음. 그래서 저도 송치민처럼 그냥 이 복음이 그렇게 되면은 짧아지면 쇼폼 컨텐츠로 나와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컨텐츠 중 맞아. 하나가 될 거다.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도 쇼폼으로 올라와요. 쇼츠로. 어, 쇼츠로 올라오지만 그 나름 자기가 그 교회 내에서 그 중요한 그날 설교의 핵심이라고 올렸을 거 아니야. 그쵸. 그것도 들은 사람이니까 알아듣겠지. 음, 들은 나니까. 지금 와이큐자님 말처럼 수많은 그냥 30초짜리, 1분짜리 영상인 걸로 그냥 지나가겠지. 음, 그렇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보는 것처럼 복음의 정수를 얘기해줘도 별 음. 생각 없이 보겠지. 그런 생각도 드네. 나중에 교회 설교도 쇼폼 길이로 하는 날이 올까요? 어, 쉽진 않겠지만 아주 먼 미래에는 될 것 같아요. 되게 긴 글을 못 받아들이는 시대가 오면은 쇼폼으로 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열광할 수 있다고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우리 그 신년 때 말씀 카드 뽑잖아요. 아, 근데 그 말씀 카드 딱 뽑아놓고 뭐 복 주신다 혹은 뭐 은혜, 사랑 막 이런 얘기 나오면은 창대하다 이러면 막 너무 좋지. 뭐 그쵸 미약했으나 끝은 창달이라고 근데 이러면은 사실 그 새해 말씀에 뭐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런 게 써 있겠어? 아니, 가끔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안 좋은 게 있어야지 그 앞뒤 막 성경을 찾아보더라고. 이게 어떤 맞아. 뜻인가? 어떻게든 이거 아닌 걸로 해야 맞아, 되거든. 맞아. 너무 딱 좋은 말씀이 딱 나오면은, 이걸로 그냥 위안이 되고, 이게 진리가 되고, 맞아, 맞아, 막 이러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도 막 우리는 맥락 안에서의 성경, 그 시대 안에서의 성경을 파악하려고 애쓰는 세대지만, 이 이후의 세대에서는 정말 그냥 말씀 하나하나 떼어놓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리라 이러면, 아멘! 이러면서 끝나는 그런 형태의 되게 기괴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근데 성경도 그렇지만 이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쓸데없이 장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자기네 있죠. 나름 그 설교하기 딱 맞는 설교 있잖아. 도입부터 음,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싹 걷어내고 첫째, 둘째, 셋째 얘기하는 거 있잖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고
이렇게 그렇게로 올리는 것도 뭐 누군가는 우리가 쇼츠에서 그 쇼폼에서 간편하게 지식을 정보를 습득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지. 시작 때문에 얘기하는 것보다 음. 전혀 약간 종교성이 생긴 사람 혹은 뭐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약간 가난이거나 아니면 아직 가난조차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기독교 콘텐츠가 걸렸는데 구구절절절절한 걸 보는 것보다는 핵심을 딱딱딱 얘기해 주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해석한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잘 해서 올리면 뭐 일단은 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 되니까 음. 그것도 길다고 하지 않을까요? 1분도 그런 거야? 한 15분도 좀 길긴 해. 가끔은. 그쵸. 가끔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 15분이면 딴 거 볼까? 그게 너무 길긴 해. 쇼츠가 평균 몇 초죠? 한 8초 되나요? 그치. 15초, 30초, 1분. 그 3개 정도 음. 있잖아. 뭐 정보를 많이 주는 거 같은 경우는 한 30초 하는 거 음. 같은데. 광고가 기본 15초니까 그거 내외로 많이 하겠군요. 아, 미안. 나는 프리미엄이라 광고가 없어요. 아. 어쩐지 너무 편하더라, 요즘에. 음. 저희도 프리미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쇼폼이 지금보다 컨텐츠의 중심이 되면은 뭐 교회 설교도 그렇게 할 날이 오겠죠. 근데 누군가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겠지만 그거에 대한 요약본들이 올라가겠지. 왜냐면은 쇼츠 자체도 쇼폼 자체도 원글이 있으니까. 원 영상에서 음. 발췌가 많으니까. 요즘은 그걸 그렇게 광고 영상으로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말하려고 하다가 이건 맞아. 본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축겁을 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서 못 들은 거 많지 내가. 귀찮아서 안 보지. 귀찮아서. 아유 귀찮아 하고 딴 데로 넘어가지. 근데 이렇게 쇼폼이 컨텐츠의 중심이 되면은 기독교는 점점 더 비주류가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맥락이 중요한 종교이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그런 구절구절만 따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들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은 뭐 목사나 목회자들은 이렇게 흥하겠지만 별로지 그건. 기독교의 본질하고 멀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쇼폼 때문에 긴 글과 영상이 점점 소외받는 사회가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긴 글과 영상이 점점 소외받는 사회가 오면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은 안 근데 듣지. 지금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말하는 사람은 있지만 듣는 사람이 없는 세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경청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는데 뭐 쇼폼으로 이미 절여져 있는데 누가 긴 대화, 긴 글을 읽겠어요. 그리고 아까 뭐 송치민 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지식책은 굉장히 많이 읽는데 이야기책은 안 읽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답만 우르르르 뱉어내고 정말 그래서 너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러면은 자기 의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미없지. 그러다 보면은 서로 그냥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 뭐 어떤 지식, 이런 것들만 오고 가지, 거기서 사실만 오고 가는 거예요. 확장된 생각이나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이걸 통해서 나는 어떤 걸 깨달았고, 어떤 지식과 융합을 시켜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통합적인 사고가 전혀 안 되는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은 꽤 많이 존재해요. 그쵸.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을 테고. 음. 근데 이제 어디가 주류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디가 다수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이런 그런 미안해 표현이 바보가 다수가 된다고 해서 뭐 투표를 할 수 있겠구나 하게. 바보가 다수가 된다고 해서 사회가 다 바보가 될 수는 없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야. 오히려 그러면 그 누군가는 그래도 긴 글을 보고 그쵸.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러면은 세상을 지배하겠구나.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긴 글과 좋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굉장히 상류층의 일부만 누리게 되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그들만 하고 그들이 세상을 그러니까 지배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 음, 우둔한 인간들을 뭐 잘 사육하겠지. 그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논어를 읽어야 돼.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더 고등하고 우수한 교육이라 생각하니까 그걸 계속 하는 맞아. 것처럼 그러니까 긴 글과 뭐긴 영상, 경청하는 어떤 자세, 이런 태도, 이런 것들도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그걸 누구나 선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휴대폰 다 맡겨놓고 애 울 때 쇼폼을 틀어주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다들 이제 그 영상 준 것도 보면 어떤 남성분, 여성분 다 나와서 이제 막 이거에 중독돼. 애들은 난 너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어른들도 보면 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놀이가 나한테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안타까운 그게 거. 그것도 뭐냐면 맞아요. 되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비만도가 높은 거 알죠? 알죠, 알죠. 그러니까 먹을 거에 투자할 돈이나 투자할 시간이 없고 식사는 먹어야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급해갖고 김밥 먹었잖아요. 뭐 네. 사왔는데 2,400 물론 뭐 티 할인 받았지만 2,400원이야. 어디 가서 2,400원에 한 끼를 먹었겠어. 그냥 한 끼를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어디 모임에 가서 와인 모임을 간다든가 뭐 어디 가고 그러니까 뭐 샐러드나 골프를 아니면 친다든가 유기농 식품을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은 이 쇼폼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제가 이제 위에 뭐 중독되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술을 생각했을 거 아니야. 술을 안 먹는 방법은 하나예요. 겁내 피곤하면 돼. 내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먹을 수 없는 상태. 사실 술은 또 벌컥벌컥 먹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나의 여가 시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상류층은 얼마나 할 게 많겠어, 자기네끼리. 그쵸. 근데 그리고 그게 교육도 많이 들을 것 같고, 좀, 그래. 근데 그게 뭐 옛날엔 그 계급이 높을수록 그 정보를 독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만 그 계급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근데 지금은 달라진 점은 정보는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안 다만 보는 거지. 안 보고 뭐 받아라도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쇼폼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대체제들을 찾으려면 굳이 골프를 치거나 뭐 와인 모임을 가거나 뭐 클래식을 듣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책을 읽는다든지 맞아요. 운동을 재미가 한다든지 없으니까. 대체제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 의지랑 행동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실 저는 그렇게 김글과 영상이 소외받는 사회가 오면은 이디오크라시가 바보들의 세상이 주가 되는 세상이 올 것 같고, 이거 긴 글이나 영상 그리고 그런 운동이나 그런 것들이 이 지루함과 복잡한 내용, 그 맥락을 이해하려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얻는 도파민, 그것도 결국 도파민이에요. 도파민 중독이라 하는데 인간은 도파민으로 사는 동물입니다. 동기를 도파민, 주니까. 예, 동기부여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시험 공부를 하든 독서를 하든 그런 모든 활동에서 도파민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그걸 이어나가게 하는 건데, 행동을 유발하는 건데, 근데 쇼츠의 좀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봐요. 고통을 제거했잖아. 그냥 손가락, 아니, 손가락, 닉부이치 손가락 없으니까 그 뭐 이게 입술이나 코로 왔다 갔다 할 수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한마디로 고통을 회피하고 그 지루함과 복잡함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난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그 준 기사, 그 영상을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는데 몰입을 하기 위해서 어디 뭐 서울대 교수가 나와서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몰입 캠프? 그래서 애들 아예 핸드폰 맡기고 5일 동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건 뭐 어른들도, 좀 나 혼자 한다 보니까, 코쿤이 그 핸드폰 감옥에다 핸드폰 넣어놓고서 막 집어 던지고, 손 덜덜덜 떨던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거기 보면은 또 그것도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거가 당연히 내가 이걸 뭐 엔트로피가 뭐 낮아야지 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그냥 일단 달려라. 그래서 또 운동 막 알아봤잖아. 저 되게 귀가 팔랑귀라 행동에 옮기는 거 되게 잘해요. 그걸 이제 꾸준히 못하는 게으름이 있어서 그렇지. 맞아. 뭐 복잡하고 마음에 우울하고 닥치고 일단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서 뛰어.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러지 않고 내가 지친 몸이라는 그 핑계를 가지고 그리고 좀 지치기도 했고 핑계를 가지고 집에 이제 침대에 기어 들어가니까 내가 핸드폰을 보는 거지. 그래 밖에서 내가 강아지 산책을 1시간을 시키고 들어왔다고 쳐봐. 그럼 걔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했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편리함을 계속 따라가니까. 그럼 나도 이 세상에서 계속 도태되는 인간이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나도 계속 도태되고 있는 거잖아, 뒤로.
바보가 되겠군요, 저도. 그래서 뭐 솔직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쇼폼을 좀 잘 지혜롭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거니까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를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본 다음에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쇼츠만 잘라내는 방법은 없나? 뭐 그 다 기능적으로 하려면 다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뭐 어차피 다 기능 껐다 켰다 하면 만들면 그래? 되는 건데 아니 당연히 되지 그럼 그래? 난 몰랐지.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만들려고 하면은 에이. 버튼을 예. 만들면 충분히 할 수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안 유튜브 하는 거다. 퀴즈 그거 있잖아. 유튜브 퀴즈 모드 같은 거 다 되지. 하려면 하는데 안 하는 거지.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지. 돈이 돼.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는 이 쇼폼 근데 그 자기 자아 성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쇼폼을 보는 게 그러니까 후회가 되고 현타가 되면은 뭐 쇼폼이든 뭐 다른 뭐 술을 마시는 거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후회가 되고 현타가 오면은 왜냐면 그게 계속 쌓이면은 삶의 자존감이나 행복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덮으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건데 뭐 나는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밤에 지연이와 아침에 지연이가 늘 달라. 근데 그게 밤엔 도파민을 쫓아가고 아침에 현타가 막 와. 이거 있잖아. 다짐이 매일 달라. 어제 다짐한 지연이는 일상이 없고 오늘은 나를 또 소중히 여기는 지연이밖에 없는. 아니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나 근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근데 좀 더 자존감이 높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나만의 그 건강한 생활 습관을 네. 가진 게 중요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루틴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맨날 하는 거 계속 하면은 지겹지. 이걸 왜 해야 되나. 근데 안 하면은 후회돼. 왜냐면 이걸 해야 될 시간에 안 하면은 뒤로 미루면 더 하기 싫어지니까. 근데 미루면은 그래도 후회만 남잖아요. 쇼츠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보고 나서 뭐 잠깐 뭐 똥 싸러 갈 때나 뭐 할 때 뭐 10분 15분 보면 상관없지. 근데 그게 1시간 2시간이 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막 후회가 되고 이럴 거면 딴 거 할 걸. 그렇게 되면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 네. 영상에 나왔던 어떤 분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뭐 대마초가 중독성이 없지만 걔가 썩지만. 문을 열어주는 거라 하잖아. 그 뭐 게이트 마약의 문을 여는 게이트웨이라고 것처럼 하죠. 그게 지금 쇼츠가 약간 그렇다. 어떤 거는 중독이 됐다가 그러니까 저는 쇼츠가 많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거야. 난 다른 거에 중독돼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쇼츠 따위가 지금 나는 지금 얘기하는 이 수많은 모든 거가 다 나는 맥주랑 연결이 되고 있거든. 지연아 망했구나 이번 생은. 그러니까 내가 쇼츠까지 근데 문제는 저는 어른이니까 지금 나왔던 그 쇼폼에 중독된 사람들이 대체로 술을 안 먹고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술을 먹으면 얘를 볼 틈도 없어. 딴 것도 정신이 없거든. 그쵸. 술자리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이라는 거보다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은 거고 더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중독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진짜 내 쇼츠가 전 문제가 뭐냐면 쇼츠를 보면은 게임도 하기 싫어. 왜냐면 게임도 결국에는 오래 뭐 해야 되잖아. 핸드폰을 하고 그렇게 막 어떤 게임을 하더라도 뭐 동작이 다 맞아. 이걸 생각을 해야 돼. 뭐 테트리스를 하든 뭐 벽돌 그런 간단한 게임을 하더라도 생각을 움직여야 되는데 쇼츠는 그러니까 난 넣어주고 그것보다 있는 훨씬 간단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저는 쇼츠는 악마의 도구다. 그 영상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느낄 정도면 그러니까 약간 진짜 그런 먹으면 안 거지. 되는 거지. 독버섯 같은 거지. 어어. 딱 봐도 색깔이 이거는 딱 먹으면 안 신만이가 되겠다. 딱 보고 알았어. 이건 독이다. 이상한 음식이다. 먹으면 안 된다. 전 딴 거 뭐 SNS나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죠. 유튜브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SNS도 뭐 계속 하면은 뭐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저는 좋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쇼츠는 진짜 아니야. 그래. 저는 네 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제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진짜 네. 아닌 거야. 영상 중독자가. 영상 중독자인데. 어유.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롭고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성취미에서 쇼폼과 도파민 중독에 관해 풀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일상에 많이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직시하고 내 삶이 어떤지 돌아보는 데 많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삶의 질을 우리가 따져볼 때 결국에 하루하루를 여유 있게 느긋하게 보낼 때 삶의 질이 나타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빠르게 정보를 얻든 아니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든 빠르게 뭔가를 계속 생각 없이 넘기는 게 과연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일단 이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사실 이게 동기부여되고 좋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고통이 선제되지 않는 도파민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는 그런 우울감도 커진다고 하잖아. 그 허무함이 큰 거잖아. 우리가 쇼폼을 보고 현타가 오는 것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도파민 중독, 도파민에 대한 부분을 내가 현명하게 잘, 필요한 것들을 잘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영상에서 막 보여준 것처럼, 그래, 일단 운동을 좀 해볼까? 오, 내가 1월 1일에도 다짐하지 않은 운동을 한번, 레깅스 가져가죠, 오늘. 또, 무척 무거운 나의 몸을 느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냥, 입 닥치고 좀 운동을 좀 해보자. 여기 6층, 바로 밑에 층이 헬스장이에요, 사실은. 가서 또 상담도 해봤어. 뭐 6개월에 뭐 30월 말에 저렴하다. 그 정도는 버릴 수 있지. 버리면 안 되는 돈인데 그 정도는 버릴 수 있지 하고 여기 가야 되나. 아니면 어디 가서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지금 요가를 끊어야 되나. 필라테스 너무 빡세갖고. 그런 생각을 진짜 3월 달에, 이제 4월에 한 거예요. 1사분기 때도 안 하던 생각을, 내가 좀 질 낮은 삶을 살고 있었다. 라고 좀 느꼈어요, 진짜로. 맞아. 그렇게 깨달았으면 행동을 하면 돼.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맨몸 운동을 좋아하는 게 저도 어디 이거 헬스장 가는 거 귀찮아요. 가서 뭐 옷 갈아입고 뭐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서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운동을 예로 든 거지만 그냥 쇼폼이 편한 것도 그래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하는 건데 그냥 뭐 운동이나 다른 것도 그냥 접근성이 좋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게 익숙해지면은 뭐 헬스장도 가는 거고 아니면 뭐 산이나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어디 뭐 수업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까 약간 후회나 현타가 온다면은 고칠 필요가 있다. 그거가 지금 하루 후회하고 현타 오고 뭐 내일은 안 보면 되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것도 누적되거든요. 누적되면은 내 삶의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자존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지. 그러고 또 결국에 아유 난 이런 새끼야. 나 이것밖에 안 된 놈이야. 또 쇼폰 보고 또 맥주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정확했다. 나쁘다는 건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예. 또 팔랑귀잖아요. 핸드폰 과목 얼마야? 39,800원. 여기 뜨잖아. 지난주 91명이 구매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계속 지속하는 것도 결국에 도파민이거든요. 저도 이 루틴을 강조하는 것도 작은 성공을 이뤘다 네, 이거. 그거 루틴 역시도 그 고통을 통한 도파민을 얻는 거예요. 작은 성공을 쌓여가지고 말 그대로 이 작은 후회 현타가 쌓여가지고 인생이 족같아지듯이 작은 성공 예를 들면 뭐 오늘도 내가 휴대폰 감옥에 뭐 3시간 넣어놨어 성공했어. 3시간 동안 네.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엔 힘들지 당연히 운동도 처음 시작하면 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든데 그 계속 되면은 1시간 넣어놓고서는 1시간 동안 가만히도 있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걸 1시간 정도 괜찮잖아. 이런 마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 한번 해보셔라. 아니 혼자 안 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조금씩이라도 행동을 하고 그걸 꾸준히 조금씩 이어나가면은 그게 쌓여가지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거다. 좀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효과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자극이 됐어요. 예. 아무튼 저는 그 쇼폼이 가진 위험성에 비해서 이게 큰 사회적 이슈가 안 되는 게 의아하고 이건 저출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1, 20년만 지나도 체감될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안 되는 거는 마약이
다른 나라에서 합법화 시키는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면은 그만큼 공공연하게 그 마약을 복용하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양성화 시키자 해서 합법화 시키는 건데 마찬가지로 쇼폼이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뭐 나중에 되면은 뭐 금지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송치미에서 답답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동치미처럼 속 시원하게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So strong.